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1500년 역사고도 강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강주는 인구 150만에 육박하게 되면서 호남 전체 인구의 30%, 강주 전남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전국 6대 도시가 됩니다. 고려 말에 이집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문집에서 강주는 남국의 최웅번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강주,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을까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2006년 순천 중내리 구석기 유적이 교과서에 등재되면서 우리 지역에도 구석기인들의 삶의 흔적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강주에 상무지구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상무대가 있었던 자리죠. 상무대가 장성으로 옮겨지면서 지표조사 과정에 12만 5천 년 전에 구석기 시대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주의 최초의 인간이 살았던 것은 12만 5천 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강주를 우리는 보통 빛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으로 빛의 거울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고려말 이색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석서전기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고려시대 때 강주천변에 가장 유명한 정자가 있었습니다. 이 정자 이름이 석서정이었고, 그리고 정자의 내력을 기록한 기록이 석서전기인데, 거기에 이제 강주는 강지주다, 빛의 거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석서라고 하는 말이 조금 재미가 있습니다. 서는 콧불소 소자, 돌석자니까 돌로 만든 콧불소에 몇메다 치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석소라고 하는 말은 치수의 다른 말이 되겠습니다. 당시 강주천이 자주 범람했기 때문에 그 범람했었던 강주천의 예한을 달래는 의미가 석서전기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주의 최초의 명칭은 무엇이었냐면 삼국사기 백제봉기 동성왕 498년도에 나오는 무진주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8월 왕이 탐나가 공납을 바치지 않자 친히 무진주에 이르렀다. 탐나가 이를 듣고 사신을 파견해서 죄를 비니 이내 멈췄다. 그래서 우리 지역 최초의 명칭이 무진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신문왕 때 5주를 9주로 확대하면서 우리 지역은 무주가 되고, 그리고 그 무주의 중심 치소가 강주였던 무진주가 되면서 15개 군을 관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1500년 전부터 우리 고장 강주는 우리 지역 최대의 웅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대부분 강주는 목사가 파견되는 목사골이었지만 때로는 무진군이나 광산현처럼 군수나 현령이 파견되는 군현으로 강등된 적도 있었죠. 세종대왕 때 강주목이 무진군으로 강등되었던 사연이 이렇습니다. 조선 세종 12년에 은민 노홍준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 신보안을 구타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강상의 윤리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구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은민이 목사를 구타했던 사건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주목이 무진군으로 강등되었었는데, 그 강등된 무진군을 강주목으로 복귀시킨 인물이 조선 문종 1년의 필문 이선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강주의 조선대학교 앞길이 필문로잖아요. 그 필문이 바로 필문 이선제, 무진군을 강주목으로 복귀시킨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제치하 강주는 강주면, 강주읍, 강주부였다가 해방 직후에 1949년이죠. 강주가 전라남도의 중심지 강주시가 되고, 그리고 86년도에 강주 직할시가 되고, 그리고 1995년도에
전라남도와 분리되면서 광주 광역시가 되는 겁니다. 광주 최초의 정치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백제는 6세기 중엽에야 우리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7세기 중엽에 신라에게 멸망을 하게 되니까 백제의 통치 기간은 100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럼 이전에 우리 지역의 통치체는 뭐였을까요? 기원전 2, 3세기부터 6세기 중엽까지 존재했던 마한이라고 하는 정치체죠. 지금 나주 영산강 유역의 신촌리라든가 보감리 고부는 그 흔적이고요. 국보 295호라든가 왕임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이 새겨진 대형 철제 칼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왕급 수장이 존재했었던 통치체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작년인가요? 그 백제의 문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 이때가 공주, 부여, 익산까지의 문화였죠. 그러니까 백제의 중심 문화는 익산까지였던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만이었다. 강주에도 만의 소국이 있었을 텐데 현재 이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철기 시대가 되면 이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그 기원전을 전후로 해서 꼽혔던 문화의 흔적을 알려주는 유적지가 있는데 이게 신창동 유적이에요. 신창동 유적은 92년부터 2012년까지 12번에 걸쳐서 발굴이 이루어질 때마다 한국 최고의 유물이 쏟아져 나오죠. 보통 뭐 빅3라고 알려진 게 옷감을 짰던 도구인 바디, 그리고 악기였던 현악기 수레바퀴 살 등이 출토가 되어서 당시 2000년 전 이 땅 강주에 살았던 만인들이 옷을 해입었고 노래를 불렀고 마차를 타고 다녔던 멋쟁이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우리 지역은 구주의 하나인 무주가 되고, 그리고 강주는 무진주 도독이 근무하는 중심 치소가 되어서 15개 군을 관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 후기에 남아있는 지도를 보면 무진 도독이 살았던 애성이 이 어등산 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 쪽에서 보면 북쪽에 어딘가에 통일신라 시대 때 도독의 성이 있었다. 뭐 지금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뭐 북성중학교 일고 언저리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 오고리에서 사소원지 쪽으로 향하다 보면은 뭐 고성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그 향토 사학자들은 무진 도덕성은 아닌가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뭐 근거로서는 그렇죠. 당시 이 새 모양의 문양이 새겨진 그 수막새가 출토되기도 했고, 귀신 문양이 새겨진 안막새도 출토가 됐는데 이 유물들이 통일신라 시대 때 유물인 거고요. 성 안에 성터 너머 마을 이름이 도덕골인데 도덕이 거처했던 곳, 뭐 이런 근거를 들어서 무진 도덕성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했지만 전남대 박물관에서 일단 유사시에 북성중학교 언저리에 도덕성이 있었다가 뭐 유사시에 피난가는 산성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작곡에 남아있는 이 고성은 1000년 전의 강주의 역사적 흔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고장 강주를 언제 처음 강주라고 불렀을까요? 고려사 지리지에 보면 태조 23년 칭강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려 왕건 23년 940년 최초로 강주가 탄생하는 것이죠. 고려시대 때 내내 우리 지역의 중심지는 나주였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 왕건이 나주에 오달인이라고 하는 오씨 호족과 결합했고 그 딸 장하황후 오씨와 혼인했고,
그리고 낳았던 아들이 2대 고려왕 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주는 1000년 동안 전라도의 핵심 지역이 되는 거죠. 강주를 제치고. 고려 성종 때 최초로 전국을 12목으로 나눌 때 우리 지역에는 전주목, 나주목, 승주목 3개의 목이 있었고, 그리고 1018년 현종 때 전국을 5도로 나눌 때 전주와 나주의 앞자를 따서 전라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라도가 전주와 나주의 앞자를 딴 1018년도에 생겨나는 것이죠. 지금 나주에서는 2018년 2년 남았잖아요. 새천년, 지난 천년을 어떻게 정리하고 새천년을 맞이할 것인지 지금 혁신도시와 함께 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가 되면 5도는 8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은 여전히 전라도인데요. 18세기 자료를 보면 당시 전주가 7만, 나주가 6만, 순천이 4만인데 강주는 3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강주는 50여 개 전라도 고을 중에서 중상위권 정도의 도시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강주가 우리 지역의 중심지가 되는가? 이것이 바로 1896년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나누어지면서 전라남도의 치소가 되면서부터입니다. 1894년이 가보년, 가보개혁, 그리고 95년이 을미년, 을미개혁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요. 을미개혁 때 핵심 중에 하나가 단발령입니다. 근데 당시 유생들은 단발령에 극력 반대했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머리카락 하나, 손가락 하나라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효의 근본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생들의 파워가 매우 셌던 나주에 단발을 실시했던 참서관 안종수를 살해하고 목사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1895년 팔도가 23부를 거쳐서 96년 13도로 바뀔 때 당연히 전라북도 치소는 전주, 전라남도는 나주여야 되는데 현재 나주가 나주 목사가 부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주가 중심지로 이렇게 취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1920년대 나주가 15만이었는데 강주는 여전히 11만. 강주가 우리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주가 드디어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22년 강주역 개통으로 강주에서 성정리, 목포로 철도가 놓아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1929년 강주 학생 항일운동 당시 여러분 나주의 많은 학생들이 강주로 통학할 수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주에는 중고등학교가 없었는데 강주에는 있었기 때문이죠. 1986년에 가면 강주가 전라도와 분리되면서 강주 직할시가 되고요. 이때 강주는 여수 17만인데 90만 명.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우리 지역의 중심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2017년, 2016년 강주 1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896년 전라남도의 치소가 되었던 이후에 120년이 됐던 해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80년대에 우리 지역 20%의 인구를 차지하던 강주는 15년에 40%, 그리고 강주 전남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대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대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강주 사람들이 믿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강주공원이 성거산 또는 성구강이라고 불리우는데 하늘에서 보면은 거북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거북이 강주를 떠나버리면 강주의 운세가 끝난다고 믿었던 강주 사람들은 이 성구강에 성거사라는 절을 세우고 그리고 거북의 목에 움직여
강주를 떠나지 못하도록 탑을 세우는데 이게 송고사지 5층 석탑인 겁니다. 그래서 거북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주가 우리 지역 최대 도시가 될 수 있었다고 믿는 것이죠. 강주가 오늘 150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6대 도시가 되었던 것은 아마도 거북을 잡아둔 결과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